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1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팔레스타인에 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인지 중동 문제 전문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게 예상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전혀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취합하는데 완전히 실패했고요. 예. 현재까지 알려진 거에 따르면 음모론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지 않았더라면, 근데 그랬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네. 하마스 공격에 방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이 사건이 나오기 일주일 전에 이집트 정보 당국에서 이스라엘 쪽에 이 문제가 있다, 하마스 쪽에서 뭔가 움직임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전해줬는데도 그거를 전혀 대비를 못한 걸로 보면은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번에 네네. 공격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거는 왜 이 시점에서 공격했느냐.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공격한 시점이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을 이집트가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때리면서 시작했거든요. 예. 그때로 딱 정확히 50년 후입니다. 그리고 날짜도 그때는 10월 6일 토요일, 이번엔 10월 7일 토요일, 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한 거거든요. 그런 비슷한 점을 뺀다면, 그런 날짜를 뺀다면 지금 왜 이 시점에서 했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크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에 요구했던 게 우리하고 외교 관계를 하려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마스 쪽하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하마스는 당연히 거기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하마스의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마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의 저 극악한 정부하고 손을 잡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나라와 손을 잡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한 거라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고 문제의 원인인 이스라엘 같은 나라와 손을 잡을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고 예. 그런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관계 수립을 어떻게 해서 막아보려는 노력이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자, 우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48년 팔레스타인인들이 살던 곳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부분 설명을 좀 간단히 좀 해주실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48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막무가내 건국한 건 아니고요. 47년에 국제사회가 분난안을 내놓았어요. 분난안을 내놓았는데 이스라엘은 받았고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받질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수토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게 유엔의 상정이 됩니다. 그 상정이 된 것 자체를 막지는 못했어요. 그 팔레스타인이 받지를 않고 예. 받지 않았으면 그 자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게 상정이 됐고 유엔에서 이게 찬성으로 승인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엔이 인정한 분할안에 따라서 국가를 세운 거죠. 예, 예. 팔레스타인은 그걸 받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48년 5월 14일에 영국군이 떠나는 날
그날 바로 오후 4시쯤에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했고 그날 자정부터 이제 제1차 전쟁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독립을 막지는 못했죠. 네.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로는 그거를 받지를 못했으면은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을 능력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생각보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의지보다는 팔레스타인이 시리아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던 시리아 민족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면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렇게 꼬여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네 땅을 이스라엘에 내줬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고 이제 네네.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계속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은 지금 뭐 국가는 아니고 이스라엘에 종속된 어떤 일부 지역인 겁니까? 아주 애매한데요. 지금 국가도 아니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통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죠.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은 뭐 좌지우지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전혀 뭐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약속과는 달리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정착촌을 확장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에다가 우리로 치면 알바키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알바키가 계속된다면은 이 국제사회가 못하게 하는 건데 알바키가 계속된다면 나중에 팔레스타인 독립을 한다고 그랬었을 때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모로 그동안 해온 거는 이스라엘이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계속되어 왔고 국제사회의 제재나 제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저항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하마스라는 무장 정파가 탄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하마스가 예, 팔레스타인 인구가 500만 정도 되는데 이 하마스는 네네. 좀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마스가 주 거주지가 가자 지역인데요. 예. 가자가 한 200만이 좀 넘습니다. 230만 정도 되고요. 더 큰 땅은 서한 지역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자치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력을 미치는 곳인데. 아예 그럼 별개로 봐야 됩니까? 두 지역은? 별개로 봐야 되죠. 예. 완전히 둘이 지금 갈라서 있어요. 갈라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 하마스라는 조직은 1987년에 당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독립하는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비판하면서 나온 그룹이고 이게 기존에 지금 서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하고는 달리 자치정부는 세속주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슬림이든 예를 들면 원불교 신자가 있던 불교 신자가 있던 그리스도인이 있던 다 같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면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이루는데 하마스가 꿈꾸는 팔레스타인은 그게 아니에요. 하마스가 꿈꾸는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팔레스타인을 세우는데 그 팔레스타인은 이슬람 국가여야 돼요. 예. 그 부분이 지금 하마스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팔레스타인에 원불교도가 있다고 그러면 원불교도는 제2등 시민인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그 서한 지구는 좀 안전한 거죠? 뭐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위험 속에 있는 거고요. 예. 네. 예. 이스라엘은 현재 뭐 안전한 곳이라고 하기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 뭐 여기는 한국처럼 안전하다 그런 느낌은 없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제 가자 지구를 이제 하마스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자 네네. 지구와 이스라엘의 이 그 다툼이 아니냐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가자하고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서한 지구는 이스라엘의 어느 정도 우호적이고. 네네. 예. 우호적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서한 지구는요,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약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마스는 그건 필요 없다. 무조건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보수냐 진보냐 그 어떤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잖아요. 네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지도자의 그 영향력에 따라서 그 두 사이가 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슬로 협정해가지고 평화를 해서
사실 팔레스타인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기반 그 조건을 갖췄었는데 그 어려운 결정을 내렸던 지도자가 암살을 당했죠. 예. 그러면서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암살을 당하면서 그 어려웠게 만들었던 평화의 물꼬가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물꼬를 돌리고 지금 우파 쪽으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 총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다 극우적인 지도자여서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뭐 팔레스타인은 극우적은 아닌데요. 팔레스타인 그 자치정부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하마스가 이제 강경인 거고요. 하마스가. 예. 네, 하마스가 강경인 거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강경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도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하마스보다 월등히 세잖아요. 아유,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될까요? 어른과 아이의 싸움인데요. 하마스는 이미 그걸 각오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질 걸 뻔히 하면서 왜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다 답은 그거예요. 하마스에서는 어차피 우리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상대방 공격이라도 하도 죽겠다라는 거거든요. 나름의 논리는 있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다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지상군을 넣어서 지상군을 완전히 집중 투입해가지고 하마스를 잡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하마스가 정규군들이 아니거든요. 예. 민간인하고 섞여 있거든요. 예. 숨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교무님이 사복 입고 교도들하고 사이에 있으면 누가 교무인지 힘든지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마스를 어떻게 색출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문제가 있고 인질을 많이 또 삼고 있어서. 네, 예, 그렇죠. 인질도 인질이지만,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그, 하마스 잡는다고, 하마스 한 명 잡기 위해서 민간인이 10명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무고한 민간인이. 네. 그런 문제 있을 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설령 하마스를 다 소탕해서 다 없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마스가 안 생길까요? 또 생깁니다. 지금 그, 불합리한, 부정의한 이러한 그 점령이 계속되면은, 계속적으로 저항 세력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은 평화안을 가져와서 서로 양보하면서 이루어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와 하마스의 대표가 협상을 좀 잘 해 나가면 될 텐데 네.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남북 관계가 외부 나라들의 영향을 또 받듯이 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외부 나라들의 영향을 받는 거 이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요 여기는 외부 영향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말 안 들어요. 지금 아랍 국가들이 네.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뭐 지지한다 도와준다 이런 그 또 발표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존재죠.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팔레스타인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미국 말 안 듣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 외부 세력에서 차라리 그 좌지우지 되면은 해결책이 나올 텐데 좌지우지가 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더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이제 어떤 그 서방 세계에 대한 반감을 팔레스타인에 네. 이렇게 투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도요 하마스에 대해서는 다 사실 안 좋아해요. 예. 왕정 국가들은요 하마스는 왕정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정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우리 언론에서 계속 오보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네네네.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하는 거를 하마스가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마스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군요. 너 절대죠. 예. 하마스는 아예 얘기 자체가 안 돼요. 이 아랍 국가에서 얘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지지한다는 얘기는 팔레스타인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예. 아우 네. 그거를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엄청 오해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절대 그러지 않죠. 네. 예.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과 협상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는데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속단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는 못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사우디 눈치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아주 심각하게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심각하다는 얘기는 전격적으로 군대 투입해가지고 많은 인명의 살상이 이루어지고 민간인들 죽고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는 덜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시간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가장 긴 분쟁이 50일 정도는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려 이스라엘 사람이 1000명이나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50일은 충분히 넘지 않겠는가. 다만 이 주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뭐 1년, 2년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전쟁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또 종교 간 대화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순수한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이스라엘이나 뭐 팔레스타인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뭐 유대교,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까지. 그러니까 네. 이제 뿌리가 같은 종교인이다 이런 생각은 서로 안 합니까? 이제 요즘 이스라엘 UAE 2020년에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이 수교를 하면서 그런 개념이 많이 올라왔죠. 좀 더 예전보다는 더 많이 씁니다. 사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무슬림들이 더 많이 쓰던 표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보편화돼서 무슬림 아니라 비무슬림들, 즉 크리스찬들도 쓰고 있고 유대인들도 쓰고 있는 거 보면은 점차 이렇게 많이 쓰면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도 이제 그 이슬람교인들을 이렇게 형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네네, 이제 조금씩 더 나아지겠죠. 그게 평화가 이루어지면은요. 네. 네, 그러면 진짜 평화 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좀 앞으로 이제 유엔의 역할, 또 우리 한국이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 유엔에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크게는 없지만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하는 게 좋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어디로? 사람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아, 그쪽으로. 예. 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인도적인 지원, 종교 모든 걸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불쌍한 마음, 측은지심을 발휘해서 네, 그런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면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선과 악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서 너무 복잡한 문제여서 팔레스타인의 그런 억압당하는 심정도 이해가 되고 참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도 참 어려울 것 같네요. 아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잘 이해해 보려고요. 네. 네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강대 네.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